혹시 대학원 그 박사 과정에서 타 전공의 교수님을 공동 논문 지도 교수로 타 학과나 타 전공의 교수님들을 공동 논문 지도 교수로 정할 경우에 지원이 따라가는 제도가 생겼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요,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BK21 4 디자인 하면서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 놨는데 아마 학생들한테 많이 보급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융합 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나 뭐 이런 제안 사항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학과 사범대학 석사과정 이승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학위 논문을 작성하면서 저는 교육행정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고 관련해서 뭐 정책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 전공 안에서 들을 수 있는 수업 외에 또 행정대학원에서 들을 수 있는 수업이라든지 사회대학원에서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저한테 도움이 크게 될 것이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수업이 어떻게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는 사실 학부생 차원에서는 뭐 다학제 전공으로서의 제도적 지원이 있지만 대학원생한테는 그런 좀 제도적인 장치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지도 교수님께서 뭐 행정대학원의 수업을 들어봐라, 뭐 사회대학원의 수업을 들어봐라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저희 학부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아까 물리 전공한 학생들 또는 심리학 전공하고 생명과학 보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이제 본인이 과학 이 만화 같은 걸 그리고 싶어서 미술 공부하는데 생물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오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대학원을 오더라도 그 친구의 전공이 주전공이 생명과학이 아니면 학부 수업을 들으라고 굉장히 많이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접근을 하자. 대학원에 조금 더 이렇게 심화된 내용들도 있지만 조금 본인에게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특정 교과목들 그 친구가 앞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석사 수준, 박사 수준에서 하는 연구에 파운데이션이 되는 교과목을 학부 연공 교과목을 들으라고 하고 그걸 다 학점으로 인정을 해주는 제도를 저희는 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1년에 개설되는 학부와 대학원 강좌 수를 합하면 뭐 논문지도 이런 거 빼놓고요. 약 한 8,000개 강좌 정도 개설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알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학부 학생들도 면담을 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수업을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들을 학생들한테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대학원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우리가 노력을 좀 하면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학과 석사과정 박승종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 질문에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저도 하나의 전공이 있지만 다른 분야, 다른 학과의 전공 교수님께 지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제도를 들은 적이 있고 그 이후에 다른 대학원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다 한결같이 이야기를 했던 건 내가 한 분야에 속해 있고 한 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분야의 교수님께 어떻게 컨택을 하고 그리고 그분의 지도를 받아도 되는 걸까라고 하는 걱정이 있어서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되고 대학원생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융합 연구를 해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교수님들의 의견이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이공계 쪽은 아마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인문사회계의 문제 이게 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두 분 교수님께 좀 의견을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융합론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만든 학문적 경계 갖고 그거를 너무 이제
특히 그 분야에 전통적으로 오래 공부하신 이 교수님들이 칸막이가 너무 벽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모든 과목 전공 들어가면 또 그 안이 옆으로 펴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다 겹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별건 아닌데 일종의 인간의 제도고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이렇게 교수로서 이런 말하면 자기 모순인데 꼭 수업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은 핵심 과목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부족한 거를 꼭 수업을 들어야 그걸 채운다. 이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화학, 물리학의 뭐 아주 핵심 과목은 들어야 되는데 뭐 인문사회가 하는 사람이 그거를 모르더라도 그 옆에 거는 독학이라든지 뭐 잠시 몇 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세미나 같은 참석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기회는 많다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는 학부가 보통 18학점 듣고 막 그러면 또 과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9과목을 하는데 교수님들의 착각은 뭐냐면은 이 학생이 자기 과목 하나만 듣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온갖 과제 다 내놓고 그렇게 하니까 진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석박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한번 고민을 해야 되고 아까 이제 질문하신 저것도 이제 이것도 문화인 것 같은데 전 교수님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은 학생 하나 들으면은 이거는 우리 연예인들 얘기했지 전속 계약 같이 한번 하면 평생 이렇게 간다 이렇게 그것도 그만큼 또 정을 쏟으세요. 그런 분도 있고 요즘은 저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약화됐다고 봐요. 그래서 뭐 지도 교수를 바꾸는 것도 저는 뭐 관심이 바뀔 수 있으니까 도중이든 아니면 석사에서 박사로 올라갈 때든 바꿀 수 있는 것도 좀 지금은 가능은 한데 실제적으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감마다 좀 날린 것 같은데 그런 거든지 이제 그 공동 지도 교수 뭐 그런 것도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도적으로 아마 가능하던가 그 비전임 교수님들이 같이 하는 거는 그때 제가 원장할 때 한번 통과했던 것 같고 이제 논문 심사 단계에 간다면은 그 커미티 멤버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도교수 아닌 분들의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박흥식 선생님께서도 어떤 의견이?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아까 학생이 내가 교육학과에 있는데 딴 전공도 같이 하고 싶다. 이게 융합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 융합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다가 저는 융합이라고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공이 정해졌으면 적어도 그 전공을 하겠다고 입학을 했고 어느 정도 그 지도 교수님도 정해졌으면 그건 지도 교수님하고 본인하고 나 이 전공 하겠다고 하고 들어온 거니까 그 전공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일구월심하고 자기가 하는 어떤 연구 주제가 정해졌는데 그게 꼭 융합이 필요하면 그건 아마 그 본인도 느끼지만 교수님도 그렇게 느낄 것 같은데 그런 니즈에 의해서 융합이 아까 우리 김재범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그랬지 융합을 위한 융합을 해서는 그건 굉장히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그러니까 이 자기가 경쟁력이 뭔가 하나 확실한 게 있어야지 남들이 알아주는 거지. 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어. 이거는 결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세울 게 있어야 돼. 그러면 중심을 잡아야 되고 그 중심 하에서 융합 연구를 해서 자기를 보강하는 거지. 그걸 갖고 뭔가 더 이 메뉴 하나 늘렸다 이렇게 하면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융합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처럼 상당히 부담감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융합을 하는 과정에는 리스크도 많고 하시면서 시행착오의 과정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융합을 하시면서 이런 경우에는 썩
성공적이지 못한 경험이었다라고 이렇게 좀 나눠주실 말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다 이제 퍼스널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퍼스널리티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게 좀 궁합이 맞아야지 되는데 그걸 뭐라고 설명은 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떤 교수님하고는 굉장히 일하고 하기가 그 팀하고는 쉬워요. 반면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저쪽 B 교수님하고는 사사건건이 매사가 힘드는 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굉장히 잘 알고 평소에도 잘 지내던 분인데 이게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하다 보면 이거 안 하니만 못하 굉장히 신경만 쓰이고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 그리고 그분이 생각하기에 서로가 안 맞는 거죠. 이게 내가 주는 거 저기서 주는 거가 나는 많이 줬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섭섭해하고 이러면 아유 난 줄 건 없는데 더 이상 가진 게 없는데 이러면 굉장히 쉽지 않아서 이게 인간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남녀 관계도 서로 잘 짝이 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무슨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잘 맞는 사람들 찾아서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가 서로 맞아야 효율성이 좀 높아질 것 같다는 말씀이셨습니다. 혹시 다른 경험 좀 나눠주실 교수님 계십니까? 조금 덧붙인다면은 이제 모든 게 인간관계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호기심과 자기 마인드 컨트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자세로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갈등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랩인데 하나 모아놓고 그러면 거기 항상 갈등이 있거든요. 교수님들이 모를 수도 있고 학생들 갈등이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갈등이 에서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는 것도 저는 굉장히 큰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너무 막 멱살 붙잡고 싸우면 안 되지만 어쨌든 갈등이라는 건 당연히 있는 것이다. 그다음에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지혜롭게 해결하느냐도 연구자로서 배워야 될 하나의 좋은 스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좀 다른 얘기인데 아까 시행착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전염병이 유행한 지가 여러 해가 되고 그러니까 역사학에서도 전염병을 주제로 논문 쓰는 분들이 꽤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저런 일로 심사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보니까 유행이기 때문에 이제 글을 쓰는 그런 상황 때문에 어쩌면 기초 연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전염병에 대한 그 자연과학적 데이터를 읽어본 경험이 없이 결과물만 가져와서 그냥 나열해서 새로운 연구처럼 설명하시는데 보면은 굉장히 좀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좀 준비가 안 된 곳이 곳곳에서 노출돼서 좋은 평가를 주기 어려운 그런 논문들을 몇 차례 발견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일단 유행을 따라가는 연구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시행착오는 어떤 크로스오버 하는 것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반드시 시행착오 따라오는데 그리고 초기에 이제 다른 영역에 진입하는 거는 굉장히 하여튼 학습이라든지 다양한 노력이 많이 투과되고 노력하는 거에서 결과가 잘 안 나오고 그게 불가피하잖아요. 근데 자기 관심사나 이런 것들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과정을 견디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가 정말 관심 있는 그런 주제에 제가 볼 땐 융합 연구라든지 크로스오버를 시행해야지 아무튼 너무 이렇게 유행에 영합하는 거는 결과가 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인문학 쪽에서는 주로 이제 혼자 이 과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이 과정 누가 체크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의견을 누구에게 의뢰하기 참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논문을 써놓고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에서 이제 글을 쓰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좋으면 나중에 이제 시행착오가 다 어느 정도 보상이 되는 셈인데, 결과가 안 좋으면 이걸 좀 더 보완해서 해야 될지 아니면 포기해야 될지, 그런 좀 막다른 혹은 좀 경계 부분에 이제 다다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학원생들이 부딪히는 문제하고 연구자들이 부딪히는 문제, 또 학부생들이 이제 겪는 상황이 상당히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컨대 학위 논문이라는 상황이라면 저는 이렇게 리스크를 이렇게 떠안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같고요. 연구자의 경우에는 조금 리스크를 좀 떠안도록 하라고 좀 권하고 싶고, 학부생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걸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융합 연구라고 표현하기보다 이제 공동 연구에서 힘들었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해도가 달랐을 때가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분이 노력하신 양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 분야를 잘 몰라서 그걸 충분하게 이제 어프리시에이션 못하는 경우가 조금 힘들었을 수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 뭐 유일하지는 않지만 가장 자주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지속적으로 그 관심이 나도 있고 그쪽도 있도록 계속 그걸 유지해 나가는 과정이 공동 연구든 융합 연구든 상당히 중요하지 않았나. 그게 소홀해지면 저 사람은 나만큼 충분히 이걸 즐기고 있던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던지 미루어 짐작하는 건 금물이다. 또 마찬가지죠. 제가 다른 분의 의뢰를 받고 도움을 주고 또는 도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관심사에 나도 과연 동참하고 있느냐, 똑같은 관심사를 기울이고 있느냐, 내가 귀를 열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속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그러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이 진정성 어리게 접근을 서로 양자 간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면서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조금 좀 씁쓸한 경우도 좀 있었고요. 참 좋았다라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신뢰의 구축은 상당히 연구자로서는 어떤 때는 정말 행복감까지도 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았습니다. 지금 교수님들 말씀 들어보면 사실은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할 경우에는 갈등 해결 능력도 정말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자신만의 고유한 연구 관심을 놓쳐서 유행만 따라다니다가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또한 같이 일하는 그 파트너 연구자에 대한 지속적 커뮤니케이션과 신뢰 구축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연구하다 보면 진정성 있게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연구할 수도 있지만 조금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의 연구 업적을 같이 내기 위해서 이제 상대방이 또 같이 콜라보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서로 기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고 아웃풋도 상당히 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정확하게 어떤 기대 수준이나 할 수 있는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레벨이 어느 수준까지인지를 확인해서 같이 연구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연구자의 자세 중에 하나가 소셜 스킬, 인터퍼스널 스킬 이런 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 융합 연구는 정말 난제가 많은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 시간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만 저희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얘기가 살짝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관례적인 어떤 이해관계 위험이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융합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래서 지도 교수님이 아닌 지도 교수님과 같은 전공인 다른 교수님과 융합 연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그리고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이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경우에 다르게 이해관계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같은 전공 내에 다른 교수님하고 일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 사실 상당히 좀 학생한테는 예민한 주제일 수 있고
교수님들 간의 관계도 아주 이제 미묘한 관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과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나요? 또 문과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좀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뭐 솔루션이 있는 건 아닌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 일단 지도 교수를 정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아이 A 교수님보다 저 반 갈 걸 왜 열로 왔나 이런 자괴감에 빠져서 절로 가고 싶어. 이게 때는 늦어갖고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일반적인 해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게 그 A라는 지도 교수님이 그걸 잘 이해를 하신다면 그래 너 글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이 학생 굉장히 이상한 학생이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거는 무슨 답이 있을 수 없고 아 참 어떻게 하나 엄마 아빠를 잘못 만난 이런 상황 잘 모르겠습니다. 별로 이렇게 답이 딴 선생님들 말씀하십시오. 저 괜히 마이크를 킨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도교수 문제는 굉장히 종종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은 사실 이렇게 쉽게 정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과 내에서도 학생이 어떤 경우엔 이제 저한테 지도교수를 하고 싶어 했는데 제가 연구년이 있고 그래서 그 학생 논문 쓸 시기 때문에 다른 분한테 이제 위임한 경우가 있는데요. 하여튼 그때 그 위임이 잘 못 됐는지 그 학생에게 상당히 좋은 결과가 오지는 않았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근데 제가 연구년 나가서 1년 공백이 생기니까 현실적으로 그 학생은 논문 쓰고 이제 발표해야 될 상황에 국내 없는 상태에서 지도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어떤 학생은 그 이탈리아 현대사를 공부하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교수랑 얘기돼서 이제 지도를 좀 받다가 그 학생 관심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미국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교수들 사이에서 사실 소통이 잘 되고 그리고 학생이 자기가 갖고 있는 군제의식의 변화에 대해서 그 교수들에게 잘 설명하면 저는 웬만한 분이라면 다 당연히 수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의미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소통이 1차적으로 오해를 만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학생이 자기 관심사를 최대한 발현하도록 교수는 돕는 게 1차적으로 교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소통을 잘하는 게 일단 이 지도교수 변경이나 하는 문제에 있어서 추후에도 갈등이 남지 않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고, 그래서 이탈리아사에서 미국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별 문제 없이 소통이 잘 돼서 최근에 학위까지 마치고 잘 돌아와서 지금 이제 어디 취직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그런 경우는 사실 문과 내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상황 같아요. 제가 들어오자마자 지도교수를 결정하도록 보통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기 관심사가 공부를 하는 1, 2년 사이에 바뀔 수가 있잖아요. 석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양해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게 그 학과에마다 또 이 풍습이라기보다 룰도 다를 수가 있고요. 상황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해 못하는 면도 있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원생을 배정하는 룰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 학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제 어플라이를 해서 합격을 하면은 대학원생을 배정하는 룰이 있어요. 그리고 한 교수님당 몇 명 이상은 못 받는다. 뭐 굉장히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 룰이 또 평생 가느냐 그러면 안 그래요. 이 시대적인 상황과 학부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고 그런 룰은 그 학부에 최적화돼 갖고 학생과 교수님의 어떤 뭐 연구와 교육을 위해서 가장 적절하게 그때그때 이제 조금씩 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이 그런 상황을 닥쳤을 때 솔루션이 정답이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 속속들이 사정을 알고도 쉽지 않은데 모르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굉장히 오래전 얘기가 내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방에 어떤 여학생이 석사 과정을 배정을 받았는데 교수님 저 할 말 있어요. 그러고 오더니 다짜고짜 울기부터 시작을 하면서 저는 이 방 들어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 방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떡하다 이 방에 배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하염없이. 그래서 야,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고 이것도 해보면 재밌을 테니까 그냥 한번 해보지 않으련? 그래서 그냥 울음을 멈추고 그냥 하지 못해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잘 적응해 갖고 박사과정도 올라오고 또 자기 또래랑 결혼해서 제가 줄에도 쓰고 그 갔다 와서 지금 뭐 미국 포닥도 갔다 와서 지금 잘 좋은 잡 얻어서 잘 지내고 있는데 굉장히 저를 고마워하고 인사도 잘 오고 그런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난 적도 있긴 합니다. 박태경 선생님 얘기하시니까 이제 좀 더 첨언을 하다 보면은 이게 그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인데 학생들이 지나치게 교수들과의 관계를 추측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더 두 분이 사이가 안 좋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안 그러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수의 세계는 교수의 세계가 있고 학생들 세계는 학생들 세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학생과 지도 교수의 1대1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지도 교수가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저게 선택을 하고요. 저기는 배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도 1대1 관계에서 그 지도 교수님을 신뢰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 마음과 마음이 전해지거든요. 마음이 전해진다면 만약에 이제 이태리 사하고 미국 사하고 완전히 다르면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는 또 비슷한 것도 있거든요. 비슷한데 뭐 접근법이나 뭐가 있어서 이제 좀 그 옆에 다른 지도 교수님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옳은 결정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거거든요. 근데 현재 지도 교수님의 자존심만 안 건드리면 저는 우리 서울대학 교수님 정도 되면은 그 정도나 이해를 좀 하실 거라고 보여요. 대부분은. 그 대신 이제 끝이에요. 이제 다시는 안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니까 계속 저는 이렇게 존경하고 신뢰한다. 그렇게 되면 대충 그렇게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커 보이는데 그렇게 크지 않을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것도 소셜 스킬이 좋아야 교수님하고 오해가 안 생기는 선에서 이제 교수님을 이제 바꿀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